자, 행렬은 일단 우리가 수리 나형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에서는 보통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와. 생각보다 그 단원에 비해서 문제수는 좀 많이 나오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특히 이제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건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이지. 맞지? 기역, 니은, 디귿. 뭐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아마 다음 주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웬만하면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해갖고 문제를 나갈 건데,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덧셈하고 뺄셈은 안 할 겁니다. 그죠? 문제를 봅시다. 문제 1번. 문제 1번을 보시면 거기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건 이제 맛배기로 넣어놨는데 보통 얘는 사실 식가나 통합이 많이 나오지. 이렇게 나오면은 그치? 식가나 통합 문제가 거의 대다수 줄을 이루는 거지. 그리고 거기 보면 알겠지만 삼각함수 쪽을 내놨지. 내가 일부러. 왜냐면 너네가 가장 식가나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많이 까먹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삼각함수 파트 부분이니까 내가 일부러 하나 넣어놨거든.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A라는 행렬이 A의 11, A의 12, A의 21, A의 22 이렇게 써놔야 되겠지. 일단은.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 읽으시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도 봐야 돼? 객관식이면 객관식도 보셔야 돼. 그지? 객관식을 주관식처럼 푸시는 분은 큰일 납니다. 진짜로. 객관식이 나오는 이유는 객관식을 보시고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단서 조건도 읽고 그 다음에 객관식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략해 나가는 거야. 항상. 그지? 그래서 어쨌든 쭉 보니까 뭐 이 문제는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A의 11부터 정리를 해보니까 거기다가 I에다가 1, 뭐 J에다가 1을 넣으시라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맞니? 야, 이게 희한한 게 칠판은 마력이 있어가지고 계산이 안 돼. 칠판 앞에 쓰면. 너희들도 나중에 알아. 그러다 보니까 계산 실수하는 건 나한테 알려줘야 돼. 왜냐면 오늘 인강 찍잖아. 수정을 못 해요. 그치? 다른 날 듣는 애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막 틀린 거 막 보여주고. 그럼 쟤네 반 애들은 좀 못하는 반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니? 그치? 봐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뭐 얘는 알겠지. 얘는 뭐가 되지? 그냥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있어. 내가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면 예비군 훈련을 받을 거고 예비군 훈련이 다 끝나면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예비군 훈련 때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예비군 훈련이 끝났거든. 나이가 좀 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뭘 하냐면은 구급법을 한다? 구급법을 하는데 거기서 뭘 알려주냐면 사람이 쓰러져 있어.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단 뭐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도망가. 싹. 그래야 되니?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여기를 딱 짚어가가지고 맥박이 뛰는지 봐야 돼. 그지? 살아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겠지. 웅성웅성 싹 모인다?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저기요 119에 좀 빨리 신고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 누군가 한 명 지금 저기! 지금 검은색 잠바 입고 안경 쓴 사람 빨리 119에 신고해. 너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심리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한대. 그러니까 지목을 꼭 해야 돼. 이런 것도 물어보면 얘기 잘 안 하지. 그래서 난 지목을 하겠어. 자, 노수연. 이건 뭐가 되지? 맞아. 얘는 이 파이 한 바퀴 돌았다 보니까 별 크게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생략해도 되는 거지. 강종윤. 그렇지. 내가 얼굴이 자, 좀 더 쉬운 거. 얘는 뭐가 되지? 맞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 지금 각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야. 알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지? 그 다음에 정선오. 얘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한 명만 더 물어봐야지. 불길하잖아. 심재성. 맞아? 맞니? 맞아? 이거 확신을 못해. 절대 안 그래. 나는 그냥 물어봐. 싹 물어봐. 그냥 랜덤으로. 맞아? 맞지. 그치?
맞습니다. 그럼 써봅니다. 이제 그지? 제 써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얘 성분의 합이 뭐가 되신다고 하면 1이 된대.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또 혹시 만약에 이거 삼각 방정식을 푸는데 까먹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그래프 한번 그리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코사인 그래프 하나 그리시고 파이까지, 그지?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잘해야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잘해야 나중에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혹시 그 당시에 까먹은 사람은 일단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해줘. 뭐 이것도 뭐 못 그리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지? 그 다음에 이거지 뭐. 얘하고 교점을 찾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거버리면 되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나는 얘가 만나는 요 지점만 알면 되는 건데, 요 지점을 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하고 대칭되는 2분의 1을 하나 더 그리는 거지. 똑같이, 그지? 그럼 잘 보시면은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일사분면에서. 그리고 얘는 잘 보면 뭐에 대칭하고 있냐면 2분의 파이에 대칭하니까 얘하고 얘 중점이 뭐가 돼?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지?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지. 일사분면에서 다 찾은 다음에 대칭성만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3분의 파이랑 우리가 찾는 요 x라고 놓으면은 x의 중점이 뭐가?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찾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답은 뭐 4번. 일단 뭐 그냥 풀 수 있는 사람은 푸시면 되고, 만약에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시험 보는데 그럼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자, 넘어갑니다. 곱셈에 대한 얘기거든. 이제 곱셈에 대한 의미, 그지? 2차 정사 행렬이 주로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지. 이런 행렬에서 곱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게 기역자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기역자 방법으로 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바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의도하지 않은 바들은 좀 이따가 뭐 하나하나씩 적용을 할 건데, 일단 이 곱하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놈하고 이 성분하고 이 앞쪽의 행과 뒤쪽의 열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소위 말해서 얘가 여기가 공책이고 여기가 뭐 연필이야. 여기가 3이야. 그 다음에 이쪽 표에서 공책하고 연필이 뭐 예를 들어서 100원, 뭐 300원 이렇게 있다면은 의미성이 생기겠지. 맞잖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 공책 100원, 뭐 3개 100원, 300원, 뭐 2개 뭐 300원, 6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의미성이 생기려면 요 공책 연필하고 공책 연필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공책 연필이 아니고 만약에 뭐 샤프야, 그럼 행렬은 되지. 행렬은 계산이 되지만 의미성은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네. 어차피 곱셈이라는 것은 계산에서는 이런 의미성이 필요가 없는 거지. 계산 과정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얘가 표로 바뀌면 의미성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2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는 표와 같이 구성된 고소한 세트와 달콤한 세트를 판매한다. 각 세트에 들어가는 뭐 한 봉당 가격은 500원, 800원.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고소한 세트 10개하고 달콤한 세트 15개를 구입하려 할 때 필요한 금액의 행렬을 나타내라. 거기에 일단 객관식을 봐봐. 바뀌지 않는 값이 있지. 바뀌지 않은 행렬이 있지. 어떤 행렬이 있지? 5, 1, 2, 4 행렬이 있지. 그지? 맞니? 오케이. 그러면 너네는 일단 뭐 그려놔야 되겠네. 그지? 여기 고소한 세트, 뭐 여기 달콤한 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과자, 그 다음에 여기 사탕. 그지? 여기 5, 1, 2, 4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럼 어쨌든 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알려면 일단은 답은 몰라. 그러니까 그 계산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지 몰라더라도 답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왜? 5, 1, 2, 4 있고 여기에 과자 사탕 있으면 이쪽에 과자 사탕만 배치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뭔지 몰라도. 그럼 거기에 과자하고 사탕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가격이 나와 있어. 오케이. 여기 500원, 여기 800원, 여기 가격. 이렇게. 그치? 그 의미는 몰라도 얘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어쨌든 곱하기는 가능한 거지. 의미적으로. 그지? 또한 여기 고산 세트하고 달콤한 세트가 여기 있으니까 아하, 이쪽에 고산 세트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달콤한 세트가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거기 10개? 15개. 여기 개수네 하면 답은 나오겠지. 일단 답은 찾는다고. 됐죠? 표에 대한 의미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답은 나왔는데
이거부터 보자 그럼. 이제 구체적 의미를 봐야 되겠지. 얘하고 얘를 곱해보자 일단. 다시 얘하고 얘 일행 1열의 성분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일행 1열의 성분은 뭐니? 김인성 이거 일행 1열의 성분은 뭐니? 과자에 뭐라고? 맞게 한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래 총 과자의 개수지 그지? 뭐 얘 고소한 세트하고 달콤한 세트에 들어있는 총 과자의 개수. 그러니까 곱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M행 N열하고 그지? N행 N열하고 L열하고 곱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가운데가 사라지고 M행 L열이 나오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에 의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이제 의미가 뭐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사라지고 얘하고 얘만 읽어주면 돼. 개수야 과자 뭐 총 개수 과자의 총 개수. 의미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성분적으로. 그럼 일행 2열 성분은 사탕의 총 개수지 뭐 고소한 세트하고 달콤한 세트에 있는 총 개수. 그거를 또 얘랑 또 계산했더니 이 부분이 또 사라지고 뭐만 남아 이제? 개수야. 총 개수에 대한 뭐? 가격. 총 가격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총 가격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너희들은 이 행렬이 만약에 바뀌었다고 치자. 예를 들어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 이게 되나? 그지? 이러면 되겠나? 저 행렬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처럼 똑같이 총 가격을 나타내려면은 앞뒤에다 뭘 곱해야 되겠지, 그지? 맞니? 해봐. 1번 줄게. 30초. 물어보겠어. 얘에 대한 표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네? 표를 한번, 의미를 보니까 5, 2는 뭐냐면 여기가 고소한 세트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달콤한 세트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과자, 여기가 사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의미가 생기려면 이쪽에 고소한 세트가 오고 여기에 달콤한 세트가 와야 되겠지? 저기 있네. 10개, 15개 개수.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가 과자, 사과? 큰일 날 뻔해. 사탕, 그지? 오우씨. 과자하고 사탕 맞나? 사탕. 여기 500원, 800원. 가격이 와야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총 이쪽하고 이쪽 성분하고 이쪽 총 나온 값하고 이쪽 나온 값이 어때? 같아지겠지, 의미도. 됐습니까? 그러면 너네가 이제 해볼 거는 뭐냐면 숙제 나갔을 때 표 문제를 내가 좀 몇 개 넣어놨어. 한 7, 8개 꽤 많이 넣어놨어. 지루할 정도로. 그럼 그 표들을 일단 답은 빨리 맞춰. 어떻게? 그냥 틱틱틱틱틱틱 해서 맞출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의미는 생각하지만 맞출 수는 있어. 답은 나와. 끝난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뭐 수능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정말 해봐. 이제 너네가 해본 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스스로 다 해봐야 돼. 됐습니까? 그래야지 실력이 늡니다.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내가 표 문제를 이렇게 알려줬더니 선생님 얘는 안 되는데 하고 갖고 온 게 있어. 그게 어떤 종류냐면은 너네 그 핸드폰 이동통신이 몇 개가 있지? 이동통신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나? 또 물어봐야 되나? 이런 거 원준아 몇 개 있지 우리나라에? 모르지 돌아가네. 내가 알기로는 SK라는 게 하나 있고 그지? KTF가 있고 LG가 있어. 맞니? 내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LG를 썼었는데 사람들이 그 꾸진 거 왜 쓰냐고. 난 좋았거든. 사실 우리 집에 다 전자제품이 거의 다 LG인데. 아무튼 이렇게 3개의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얘네 각자의 회사에 홍보팀이나 무슨 분석팀이나 이런 팀이 있겠지. 통계팀이나. 그럼 걔네들이 어떤 걸 조사를 했냐면 매달 초에 그 전달에서 매달 초로 넘어갔을 때 회원을 이렇게 뭐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에서 으로야. SK에서 SK로 그대로 남는 비율이 한 80%야. 뭐 SK가 좀 1등이지. 그지? 우리나라에서. 근데 SK에서 쇼로 넘어가는 애들이 한 15%야. 그지? KTF. 그 다음에 LG로 넘어가는 애 한 5% 정도 된대. 마찬가지로 KTF에서 자기네 회사로 그대로 회원 가입이 유지된 사람들을 생각해봤더니 한 70%가 됐고 이쪽으로 한 20% 갔고 이쪽으로 10% 정도 갔대. 뭐 LG 같은 경우는 60% 정도 남고 이쪽으로 한 0.25 정도 갔고 여기에 0.15 갔대. 뭐 이 정도로 갔대. 그래서
그리고 현재 SK의 가입자가 몇만 정도 되지?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 거의 한 4천만, 5천만 다 있지 않아? 막 꼬마 애들도 뭐 5살짜리가 핸드폰을 갖고 다녀. 나는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애가 조그만 애가 검은색 뭘 갖고 오래 난 초코반 줄 알고 나 좀만 줘라 할랬더니 핸드폰이네 100만 원짜리. 깜짝깜짝 놀래 요즘. 얘가 한 몇만 조가 한 1000만 명 정도 있다고 보자. 그 다음에 KTF가 한 800만 정도 가입자가 돼 있다 치고 LG가 한 뭐 500만 정도 있다고 칠까? 현재 이렇게 그지?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행렬 주지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러한 행렬을 뭐 예를 들어 비행렬이라고도 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이놈의 행렬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놈 행렬을 뒤쪽에다 곱해야 되니 앞쪽에다 일단 곱해야 되니가 문제지 그지? 그지? 안 시킨 사람 누가 있지? 다 시켜봤나? 강종윤. 내가 뒤쪽에다 썼어. 그지? 앞쪽에다 곱해야 되니 일단 이 가입자를 얘는 유지가 됐으니까 뒤쪽에다 곱해야 되니. 그래? 내가 힌트를 막 주고 있는데. 김주영. 어디? 앞쪽에다 곱해야 되니? 뒤쪽에다 곱해야 되니? 내가 힌트를 주고 있어. 앞쪽에다 곱해야 되지, 그지? 왜? 빨간 글씨 써놨잖아. 빨간 글씨 쓰면 경고야. 뒤쪽에다 쓰지 말란 얘기지. 앞쪽이죠. 왜 앞쪽일까, 그럼? 얘는 현재 인원수지, 그지? 맞아. 현재, 프리즌. 현재에서 으로, 퓨처, 미래. 맞지? 그럼 얘 쪽에 현재 인원이고 이건 변할 인원이지. 그럼 나는 이건 변한 인원이 아니라 현재 인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앞쪽에다 써야 되겠지, 그지? SK, KTF, LG 해서 1000만, 800만, 500만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다시 얘기해서 표에 대한 의미만 보고 그냥 얘만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지? 의미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 행렬을 A라고 놓고 이 행렬을 B라고 놓는다면 만약에 3개월 후에 가입자 수가 어떻게 변했겠니? 라고 하면은 A에다가 B를 곱하면 몇 달 지난 거야? 한 달 후에 가입자 수지, 그지? 해보면 알아. 곱해봐. 그 다음에 의미성은 너네가 찾아.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일단 의미성은 생기거든. 거기다가 또 B를 몇 번 더 곱해주면 A, B의 삼성은 3개월 후에 가입자 수에 변동된 인원이 되겠지, 그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3번 문제를 봅니다. 3번 문제가 올해 2달 전에 나왔던 10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 4점짜리 문제로. 어떤 회사에서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3차례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좋은 회사야. 이런 회사가 어딨니? 그냥 사장 마음이지. 하고자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1차 조사 결과 찬성이 60%, 반대가 40%. 그 다음에 쭉 2차, 뭐 표가 쭉 나와 있고 행렬도 나와 있지. 그러면 나는 행렬까지 보고 벌써 객관식도 본 거야. 다시 문제를 풀 때는 쭉 행렬까지 이미 봤고 객관식도 봐야 돼. 객관식이 뭘 원하는지 쭉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난 써야 되겠네. 어떻게? 0.6하고 0.4는 뭐야? 현재 찬성 반대지, 그지? A 행렬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B 행렬을 봐. B 행렬이 의미하는 게 뭔가? 자, 거기 보면 2차 조사 결과가 있지? 오케이. 느낌 확. 에서 으로. 여기 찬, 반. 여기 찬, 반. 오케이. 봐봐. 2차 조사 결과는 2개밖에 안 나와 있어. 거기 보면 20%는 뭐냐면 직전 조사에서 찬성을 했다가 반대로 바꾼 쉐리를. 찬성해서 반대로 바꾼 쉐리들이 20%야. 그럼 얘는 몇 프로야? 80%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건 뭐야? 얘는 없었기 때문이지, 이 정보가. 그지? 그 다음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애들이 반대에서 찬성이 0.3이고 그럼 얘는 저절 0.7이지. 결론. 자, 그 표에서는 얘하고 얘만 딸랑 주어졌으니까 너희들이 찾을 건 열 찾으란 얘기지. 그지? 그리고 내가 왜 찬반을 여기서 이 길로 썼니? 거기 표가 이미 B가 0.8, 0.2가 있으니까 나는 그걸 이미 보고 예상을 한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문제가. 그 다음 마찬가지지. 얘는 2차고 3차에서는 마찬가지로 에서 으로 되고 찬 반이 되시고 찬 반이 되시지. 그지? 얘가 그 다음 볼게. 10%는 여기가 0.1,
그럼 여기 0.9, 여기 0.4, 여기 0.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의미성이 생기려면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치? 얘 곱하면 되지, 이제. 그럼 봐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3차 후에 찬성하는 비율이니. 끝났네! 의미는 이제 알아, 이제. 슉. 뭐지? 2차 조사 결과 현재에서 바뀌었네. 뭐 하는 놈? 찬성하는 놈의 성분이 생기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지? 이쪽 성분이. 슉 결론적으로 뭐 하는 놈? 반대하는 놈의 성분이지. 다시. 그지? 1 곱하기 2 연결되지. 그 다음에 슉 결론적으로 찬성하는 거, 슉 반대하는 거. 일행 일렬이겠네. A, B, C. 맞죠? 1번. 답은 1번.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니까 이 문제에서 내가 이 뒤쪽에 곱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니? 여기가 뭐가 돼야 되니? 에서, 그치? 여기가 으로 그러면 되겠지, 그치? 아니 이 숫자들도 바뀌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에서였고 얘가 으로라면은 뒤쪽에다 이제 곱하면 되는 거지. 의미성이 생기려면 표에서.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이 다 4점짜리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다음 주에 올 때, 오늘은 몰랐잖아. 행렬을 할지 몰랐으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지금 순서가 행렬 다음에 경우에서 확률 통계 쪽으로 나갈 거거든. 확률 통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두 번째 행렬 올 때는 다시 한번 기본서 있지, 교과서나 아니면은 뭐 정석이라든가 개념 원리 같은 거에 행렬 파트 부분을 한번 쭉 읽어와. 그 정도는 필요해. 내가 막 가타부타 막 아주 쉬운 것까지는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경우에서 확률 통계를 나간 이유는 수완 학생들, 그러니까 수리 나형 학생들을 뿐만 아니라 가형 학생들도 수 안에서 어려워하는 게 이쪽 파트야. 경우에서 확률은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한 4학년이면 이제 쇼부가 난다고 치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좀 IQ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나는 죽으라고 풀어도 틀리는데 누구는 쓱 몇 개 보고 한 300 나오지 않을까? 맞아. 그런 애들 있어. 그러니까 얘는 긴 시간이 필요해. 너네가 바뀌려면. 그래서 내가 미리 해놓고, 그렇게 내가 미리 먼저 땡겨서 해놓고 그걸 한 다음에 너희들이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계속 남은 수능 때까지 풀어보는 거야. 다시 내가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나도 내가 편한 방법대로 풀고 싶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 이거는 그냥 대충 뭐 넣으면 될 것 같지 않니? 해서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해주면은 각각의 문제들은 너희들이 와 멋있고 쉽게 풀린다 하지만 너네가 다른 거에 적용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출제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줘가지고 그냥 좀 어렵지만 의도 분석을 해주고 나가는 거야, 사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웠건 어렵건 떠나갖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풀으라고 하는 거에 좀 키포인트가 되는 게 지금 A의 N승에 대한 얘기지. 야, 사실은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3개 정도 얘기하면 된다, 그지? A의 N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역행렬이 뭐 존재성 유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좀 이따 할 거지만 영인자에 대한 얘기. 3가지 빼놓으면 시체야, 사실은. 크게 얘기해서 합답평형 이런 거 할 때. 그럼 A의 N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너네가 A의 N승에 대한 걸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제 선생님은 수능적으로 다가가는 거야. 수능 문제들을 풀기 위한 것들에 대한 거. 자, 첫 번째 보시면 A, N승에 대한 얘기의 첫 번째는 스스로 교환이 성립하지. 스스로 교환이 성립한다. 뭐냐면 거듭제곱들은 A의 N승은 A의 N-1과 A를 곱해도 되지만 또는 거꾸로 A의 N하다가 A의 N-1를 곱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스스로 교환이 성립한다는 거는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이건 뭐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지? 왜냐면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지만 행렬에서 교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거듭제곱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교환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 A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A의 N승에 대한 걸 구하라고 했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나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들은 추론을 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노가다. 그치? 이게 첫 번째지. 그리고 얘가 사실은 수능에 가장 적합한 풀이 방법이긴 하지. 너네가 평가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면 4년 전인가 5년 전에 발간한 수능 출제 원리라는 게 있어. 너네가 수리 영역을 어떻게 내왔는지 그동안 수능 문제에서 그거를 한 뭐 100페이지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거든. 거기를 읽어보시면 몇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열 쪽하고 이런 것들 n승 구하고 거듭 제곱 구하는 것들은 추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해. 소위 말해서 너네가 a 구하고 a 제곱 구하고 a 3승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쪽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사실 수능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사설 쪽으로 갈수록 케일리 해밀턴이나 테크닉을 쓰는 게 좀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케일리 해밀턴을 무시하면 안 되지. 왜? 이미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은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추론을 하는데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지.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뭐 많이 봤던 스타일인데 1, 0, 1, 뭐 A 이렇게 나오는 형태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여기에 이렇게 그냥 삼각형 형태로 대각선이 여기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어떤 숫자 A가 온다라는 형태. 그렇게 그거에 n승을 하시면은 너네가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1, 0, 1, A의 n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 두 번째는 반대로도 돼. 1, 1, 0이 있고 여기 A가 있으면 1, A의 n이 되고 0, 1. 뭐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그죠? 근데 이걸 아셨다면 이런 문제들은 너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또 들고 와 선생님한테. 아 이거 선생님 뭐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이거 n승을 구하라고 나왔어. 그럼 분명히 너네들은 이걸 보는 순간 얘가 떠올라야 되는 거지. 그치? 한번 경험했던 거는 어떻게 해야 되니? 뭘로? A로 묶어내야 되겠지. 일단은 실수배로. A에 대한 실수배로 묶어서 A가 0이 아니라면 그지? 0이 아니라면 가정 조건을 붙여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1이 되고 여기가 A분의 B의 전체의 n승이 되니까 얘는 A의 n승에 그지? 1, 0, 1에 A분의 Bn 이렇게 되겠지. 응용되는 것도 너네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통 나왔을 때.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가지를 쳐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런 꼴이지. 다 봤던 건데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 합시다. 그냥. 그죠? A, n승 뭐 이건 추론해도 되고 뭐 어쨌든 뭐 이러한 정도? 두 가지 정도만 뭐 크게. 그럼 얘는 앞으로 절대 수능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어디서?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데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도 알아놓으면 되겠죠. 일단은 기본빵. 되시겠죠? 추론하는 것 중에 특이한 형태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안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얘. 케일리 해밀턴, 그지? 얘가 울잖아. 얘 안 써주면. 케일리 해밀턴에 대한 걸 써도 되는데 얘는 이거잖아.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 A, B, C, D이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영행열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을 쓰는 경우에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정보가 다 있네. 여기. 그지? 이 식에서 정보가 다 있어.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D가 뭐인 경우? 0인 경우에 도움이 되겠네. 그지? 얘가, 그러니까 봐봐. 너네가 행렬이 나왔을 때 대각의 합이 0인지 AD-BC가 0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게 그런 거야. 아, 그런 특징이 있는가? 라는 걸 먼저 따지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야.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살짝 내가 만들어봤는데 어디 갔지? 봐봐. 아무것도 아닌데 A가 뭐 1, 마이너스 1, 0이라고 하고 B가 이런 두 개의 행렬이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럼 너네는 대각선의 합이 0인지 먼저 확인하고 AD-BC가 0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냥 내가 살짝 만들어 본 문제거든. 그냥 AA 만약에 BB 곱한 거 더하기 AB AA를 구하라고 만약에 나왔다 치자. 얘를 구해봐라. 그럼 얘를 물어본 이유가 미친 듯이 곱하라는 건가? 막 미친 듯이 곱하는 거에 막 빛의 속도로 곱하는 걸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지? 분명히 두 개의 행렬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거듭 제곱에 대한 게 나왔으면 각각에 대한 어떤 케일리 해밀턴이나 거듭 제곱에 대한 특징이나 또는 거기다가 곁다리로 지금 A하고 B가 동시에 곱해져 있으니까 두 놈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란 얘기지, 일단.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쓸 건지 나한테 tell me. 어떤 전략을 쓰실 건가? 이용하. 어떤 전략을 쓰실 겁니까?
아, 좋은 생각. 그래, A, B를 곱해보는 거야. 맞아. 뭐가 나올지, 요게 A, B가 있으니까. 아, 또 물어볼까? 곱하기가 나왔으니까 나올 게 있네. 김주영. 그 다음 뭐 할까? 아! 그렇지. B에다 한번 곱해보는 거지, 그치? 아, 그치. 그 다음에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는 거지, 그치? 상식적으로. 근데 더하는 게 빠르니 곱하는 게 빠르니? 더하는 게 빠르니까 더한 걸 먼저 쓱 보는 거야, 슬쩍. 오, 영행열, 그지? 그럼 끝난 거지 뭐. 맞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영행열이래. 그럼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행열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뭐야? 얘는 A의 사승이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A의 사승이니까 영행열 나오지, 그지? 맞잖아. 그러니까 다시 문제를 간단하게 대하는 데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도 보고 답을 하냐, 객관식이면. 그럼 얘를 딱 썼을 때 거듭제곱이네. 저런 게 쭉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근데 두 개가 곱해져 있네. 그래, 곱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거꾸로도 곱해보자. 더해보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지. 그리고 노가다성 문제인지 아닌지는 배점을 보면 알아요. 몇 점짜리인지. 그지? 이게 되시죠? 뭐 그냥 간단한 예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왔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푸시는 거야. 이제는 수능적 사고력이 높아진다는 건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분석을 하시고 항상.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일단 캐리 해밀턴을 쓰는데 A 플러스 T가 0이면 편해지지, 식 자체가. 아니, 왜 편해져? 얘가 0이면 얘 넘기면, 예를 들어 넘기면 슉 넘어.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지금 인강은 돌아가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틀렸는데, 그지? 단행열이 있어야 되지. 넘어가면은 뭐가 돼? 뭐 K의 단행열 형태가 나오지, 맞지? 얘를 K로 치환하시면 넘어간 거. 그러니까 편해지겠네,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AD-BC가 0인 경우는 얘가 편해지잖아. 아, 그럼 얘는 A제곱은 또다시 P의 A 형태가 돼서 편해지겠네, 그지? 근데 여기서 스톱하면 안 돼. 왜? AD-BC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치.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아요란 뜻이지. 그러면 너네가 문제를 봐. 이제 첫 번째 띡 문제를 보는데 어떤 문제에서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데라는 말이 나오면 이 식을 먼저 써놔야 되지, 맞지? 근데 이 식을 썼더니 얘가 특별한 식이면 그 문제는 그쪽으로 빠지는 거고, 이 식을 써놓은 다음에 문제 구할 걸 봤더니 거듭제곱 형태가 나왔어. 그럼 뭐야? 아, 얘는 역행열 존재하지 않으면 얘가 0이니까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 편해지고, 그래서 얘는 편한 식으로 바뀐대야. 여기까지 사고력이 와야 되는 거지. 착착착 가지 쳐가지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오늘 교과서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뭐 크게 막 심각하게 막 어렵다거나 이런 건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케일리 해밀턴에. 이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이 나오게 된 배경이야, 사실은. 대학에 가면 배울 수도 있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지. 너네가 이런 거 식가에서 본 적 있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이면 1대 x의 4승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3x 3승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7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지? 아주 기본 정석에 나오는, 쉽게 나오는 10가에서 다항식에서. 그럼 이거는 얘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지, 일반적으로. 자, x제곱분으로 정리하면은 왼쪽엔 x에 대한 2차식이고 오른쪽은 1차식이지. 그럼 얘의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이야? 차수를 줄이는 역할이지, 그지? 오케이. 차수를 줄인다는 것은 얘를 어떤 x에 대한 1차식과 숫자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맞니? 그거 됐어? 동의됐어?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은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 무조건 나오지. 그럼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행렬은 무조건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보시면 A제곱은 넘어가니까 뭐 A 더하기 뭐 단행열이지. 그럼 뭐야? 모든 AN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행렬을 뭘로 무조건 QA 플러스 뭐 R 단행열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 케일리 해밀턴의 공식이. 맞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볼 건데,
선생님이 한 내용 중에서 오늘 할 것도 있고 나중에 할 것도 있는데 한 번에 어떤 놈 A에 ABCD가 있는데 K 리미터 공식을 썼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의 백승을 구하라고 나왔단 말이야. 최악의 경우. 그럼 얘는 특수한 꼴의 형태니? K 리미터네? 그거는 아니지. 야, K 리미터의 특수한 형태의 꼴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 너네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영행렬일 때랑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영행렬일 때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지. 맞잖아. 그 정도 형태. 맞니? 여기에다가 뭐 A 플러스 2를 곱할 때랑 A 마이너스 2를 곱할 때 A 3승이 마이너스 단행렬하고 그 다음에 A 3승이 단행렬이 나온다는 거. 그런 게 특수한 형태인데 얘는 특수한 형태는 아니지. 그러면 얘를 추론을 할 때 A 3승 구하고 A 4승 구해보고 A 5승 구해보면 분명히 뭐가 나오긴 나올 거야. 그지? 맞아. 맞니? 그런데 그래도 되지만 얘가 유심히 살펴보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행렬에서. 어떤 인수분해냐면 A-2배의 2랑 A-2라는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A하고 2로 이루어진 거에 세제곱이나 제곱 같은 것들은 뭐가 가능해? 교환이 가능하지. 예를 들어 교환이 가능한 얘기는 행렬에서 그거를 실수처럼 생각해도 상관이 있니 없니? 실수처럼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통한다는 얘기지. 갑자기 나머지 정리? QA 플러스 RE. 맞니? 왜 나머지 정리 이렇게 썼지? 어차피 얘는 무슨 행렬이니까? 영행렬이니까. 맞아? 그럼 양변에 2배의 단행렬 넣으시고 단행렬 넣으시고 해서 Q하고 R만 구하면 A의 백승이 A에 대한 1차식과 단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K 리미터 공식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되겠지? 할 수만 있다라는 정도. 오케이? 할 수만 있다라는 정도. 요건 지워도 되겠죠? 여기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AN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지 전략을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해줬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요? 추론. 두 번째, K 리미터 공식을 써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 뭐 지금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뭐 참고 사항. 그죠? 그럼 문제를 하나 또 낼게. 하나 또 내가 아까 적어본 게 있는데. 자, 상황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집에서 있는데 좀 심심했어. 심심해서 뭘 생각해봤냐면은 A가 이런 행렬이 이런 행렬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에 대한 21승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나의 전략을 뭐냐면 무식한 방법이야. 뭐 A 구하고 A 제곱 구하고 A 3승 구하고 실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려 3시간 동안 계산을 해갖고 내가 A의 20승까지 구했어. 드디어. 대단하지? 불비의 의지지. A의 20승을 딱 구해놨어. 그럼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 A만 곱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기 시작했어. 이제 3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지. 그지? 드디어 이렇게 해서 곱한 결과 뭘 얻어냈냐면 실제로 1828. 실제 한 거야. 내가 어제 3시간 동안. 졸린 사람 있다. 오늘 시험 끝나서 졸린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7이 나왔어. 이쪽에. 이걸 계산해갖고. 너무 떨리잖아. 이거면 이제 2개만 계산하면 얘만 끝나잖아.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잖아.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르네. 그래서 동생한테 동생아 주스 한 잔 다오 했더니 동생이 알았어 하더니 동생이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오다가 주스를 나한테 확 엎었어. 일부러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잠시 문을 지그시 잠기고서 돼지게 팼지. 근데 문제는 뭐냐? 돼지게 패는 동안 봤더니 20승 날라갔어. 이게 누렇게 변했네. 못 보이네. 안 보이네. 크라잉 울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종이 다 계산한 거 다 날라가고 이제 남은 건 이거야. 남은 정보는 얘 하나야. 얘랑 그 다음에 구하다만 요거 딱 2개. 그럼 나는 이 2가지 숫자를 구해야 되겠지. 맞니? 맞잖아. 자, 그럼 너희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3분을 줄 테니까 전략을 물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좋은 전략이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전략이
한 명? 2명 정도 보였어. 그러니까 뭐 다 풀지는 않았는데 딱 쓴 걸 보니까. 자, 일단 전략을 한번 세워봅시다. 일단 뭐 내가 물어보진 않겠어. 내가 일일이 쫙 한번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전략은 다시 하는 거지. 3시간 동안. 다시 하는 거야. 그지? 대신에 뭐만 안 하면 돼, 이제. 동생한테 주스만 안 시키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풀 수 있어.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계산을 줄일 수는 있겠지. 3시간을 한 1시간 정도를 어떻게 해? A를 2개 곱해서 뭘 구해? A 제곱을 구하고, 그지? A 제곱을 2개 곱해서 뭘 구해? A 사승을 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구하는 방법. 좀 더 효율적인 방법. 근데 뭐 이것도 좀 그랬네. 세 번째, 켈리 해밀턴을 써봤지? 대부분 학생들이 써봤을 거 당연한 거지. 그거는 써보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써봤더니 뭐 사실 뭐 안 나왔지, 그지? 그러면 사실 여기 3가지 켈리 해밀턴까지 10까지 써는 이 3가지 방법의 비효율적인 느낌은 나는 지금 A 행렬 뿐만 아니라 21승의 일부분의 행렬까지 다 주어져 있는데 저 방법은 뭐야? 그걸 완전 도구무시하고서, 그지? 처음부터 새롭게 구하려고 하는 과정 때문이지. 일단은 너희들의 그 비효율적인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도 살리고 누구도 얘네도 살려야 되지. 즉 A의 21승도 살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지 뭐. 원래 사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전에 꽤 오래전에 나온 어떤 EBS 문제였어, 사실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수능 문제였기 때문에, 수능 그 유형 문제였기 때문에 3줄 정도의 어떤 단서가 있어, 사실. 그 3줄의 단서를 보고서 얘네가 이걸 풀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였어. 항상 수능 문제는 친절하잖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걸 이용해서잖아. 맞지? 근데 내가 왜 안 써줬냐면 내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이야. 여기에 어떤 게 써져 있었냐면은 철수는 A의 n승이 아까 써졌지? A의 n-1과 A 또는 A의 n-1로 스스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교과서에서 봤다. 그걸 이용해서 쓰세요. 너네가 이 문제를 그 당시에 대했던 학생 중에 대부분은 뭐였냐면 야, 당연한 말 왜 써놓고 지르리야, 그지? 이걸 풀으라고 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내가 당연한 것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라고 했지. 내가 얘하고 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지. A의 몇 승을 구하는 방법이야? 22승을 구하는 방법이지. 어떻게 구해? A의 21승과 A를 곱해도 되고 거꾸로 A랑 A 21승을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스스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18, 28, 그지? 마이너스 287 XY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과 거꾸로 곱한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과 18, 28, 그지? 마이너스 287 XY 이렇게 곱하시면 서로 상등 관계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XY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죠? 뭐 계산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전략. 요게 2명 정도가 이렇게 풀었더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게 원래 풀이겠지. 쟤네들이 저런 말이 있었다면, 그지? 근데 나는 조금 더 금방 얘기한 고급적인 느낌을 알았어. 뭘 알았냐면 여기 써져 있었네. 아이고 내가 지웠네 괜히. 일부러 지웠나? 켈리 해밀턴 공식의 특징 중에서 모든 거듭 제곱은 뭘로 표현 가능하다? A에 대한 1차식으로 가능하다고 했지, 그지? 아니 생각나니. 그러니까 나는 A의 뭐를 21승을 무조건 켈리 해밀턴 공식을 써서 표현 가능한 거지, 이렇게, 그지? 1차식으로. 그럼 나는 A의 21승이 이미 알아, 일부분을. 2개나 알지? A도 완벽히 알아. 거기 P배가 된 거지, 뭐. 더하기 Q도, 단위님도 완벽히 알지? 상등이겠지, 그지? 그럼 이걸 이용하면 벌써 P값만 해도 287 나오고 거기다 대입해서 P값을 다 알게 되면은 X, Y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교과서에서 사소하게 그냥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만들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수능 쪽이야, 사실은. 사고력을 높이는 게. 그러니까 뭐 그렇지. 문제 자체들이 뭐 저걸 어떻게 생각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야지만 사고력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를 봅니다. 최근에 나왔던 평가 문제야. 자, 봐봐. 평가는 어차피 수능에 대한 예비고사지. 평가는 6월, 9월은.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얘를 내고 A의 n승을 냈단 말이야. 뻔한 스토리. 그지? 특정한 꼴이 나오지도 않았지. 아까 얘기한 110 이런 꼴도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말 그대로 노가다지.
소위 말해서 추론을 하란 얘기야. 실제 평가원에서는 그렇잖아. 얘 4점짜리로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너네가 다 추론을 해본 것 같아. 아까 보니까. 그지? 그래서 실제 A 곱하고 A 제곱 곱하고 A 3승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봐봐. 너네가 추론을 할 때 A 곱하고 A 제곱 곱하고 A 3승을 곱했잖아. 물론 여기까지 곱해보고서 추론을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구하되 확실하려면 네 번째까지는 구해줘야 돼. 이것도 수능 출제 원리에 나오고 있어. 어디서 나오냐면 특히 수열 있지, 수열. 수열! A1, A2, A3 이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추론해 나갈 때 100번째 항을 구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 적어도 네 번째 항까지는 확실히 구해보세요 라고 나왔어.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지. 첫 번째 항이 만약에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야. 그럼 얘 차이가 개차가 2잖아, 그지? 그 다음에 개차를 4로 만들까? 이런 경우 때문이지 7이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만 구해놓으면 얘가 뭔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잖아. 맞니? 왜 몰라? 개차가 뭐가 될지 6이 될지 8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몇 번째까지는 구해야 돼? 네 번째까지는 구하셔야 됩니다. 됐죠? 뭐 간단한 팁이고 어쨌든 얘를 구해보면 뭐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루하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해보니까 휴휴 하고 2에 m에 n승에 2에 49승 이게 나오겠지. 그지? 48승. 자, 이거에 대한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이거잖아. 서로 n 값이 하나 주어지면 m 값도 하나 주어지잖아. 그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n이 몇 개 나오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n은 지수했으니까 지수가 몇 개 생성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그건 48에 뭘로 구하면 돼?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지. 그지? 48의 약수의 개수 마다마다 m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답은 10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얘는 사관학교 기출문제였거든? 조금 떨어지지? 유기성이. 봐봐. 얘는 평가하니까 철저하게 수능 문제에 입각해서 내려고 하는 거고 사고적이. 얘는 사관학교 기출하다 보니까 조금 유기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배웠던 형태가 나오고 있네. 어떻게? 모르면 빼야지. 아, 우리 배웠던 형태구나. 오케이. 아까 그 형태.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n승 1, 0, 1, 마이너스 n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사관학교 형태는 이 정도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해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 마이너스 1에 n승이 있으니까 너네는 n이 뭐일 때랑 짝수일 때랑 두 번째 n이 뭐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누셔야 되겠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너네가 수능을 보러 들어갔어. 수능을 보러 들어갔는데 내가 30문제를 다 풀고 났는데 짝수에 대한 거하고 홀수에 대한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30문제 동안에. 그럼 다시 한번 뒤져봐. 왜냐면 수리 영역 출제 교수들 중에 여러 가지 전공자가 있는 중에 그 중에 정수론을 전공한 사람도 들어가겠지. 그럼 정수론을 전공한 교수는 분명히 짝수, 홀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수가 어떻게 야, 좀 넣어줘. 나 전공했잖아. 짝수, 홀수 좀 넣어줘. 이런다고. 매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도 적어도 한번 짝수, 홀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게 해. 문제 자체를.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염두에 두라는 얘기야. 어쨌든. 그럼 얘가 짝수일 때는 얘가 그냥 이렇게 바뀌겠지. 1, 마이너스 n, 0, 1로 바뀌고 얘가 x, y는 1,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계산하니까 x에 n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므로 여기 1 들어가니까 x는 n 플러스 1이 되겠고 아 y가 1일 때는 얘가 짝수니까 x는 홀수가 되면 되는구나. 딱 하나밖에 없지. 1번. 얘는 해봐. 얘는 내가 알기로는 얘 해보면은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가 나와가지고 아마 답에 해당하는 게 없을 거야. 어쨌든 해보시면 됩니다. 뭐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만 해서 답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얘만 의지가 정확하게 너네가 했다면 얘는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산할 때. 넘어갑니다. 6번은 가볍게 좀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죠? 왜냐면 너희들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걔는 잘 보시면 대각의 합이 1이고 AD-BC도 1이 되니까 이런 공식이 켈리 해밀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게 나오고 그래서 A의 3승이 마이너스 단행열이고 A의 6승이 단행열인 것까지 이끌어내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지. 이 문제는. 왜냐면
A의 6승이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이런 거 본 적 있지? 너네가 뭐 10가에서 오메가의 3승이 1이다. I의 4승이 1이다.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지, 그지? 오메가의 3승이 1이다. I의 4승이 1이다라는 것은 얘는 주기가 3이란 얘기고 얘는 주기가 4란 얘기고 그런 맥락에서 얘는 주기가 6이란 얘기지, 그지? 주기가 6, 주기가 3, 주기가 4 이런 거가 된다면 왜요? 3번 곱해서 1이 되고 4번 곱해서 1이 되고 6번 곱해서 단위연결 되니까 주기성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오메가의 n승, 오메가의 n 플러스 1승, 오메가의 n 플러스 2승이 3개를 연속 더하면 무조건 0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i의 n승, i의 n 플러스 1승, i의 n 플러스 2승, i의 n 플러스 3승 더하면 0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6개씩이 영행열이 되겠죠. 그럼 풀리겠죠. 그래서 푸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이거는 수능 문제였어. 수능 문제는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짜리 문제라고 했으니까. A는 모든 성분의 합이 0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머리를 쓰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 얘를 만약에 혹시 머릿속으로 A, B, C, D라고 놨으면 그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0이구나. 이 정도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써놓을 필요는 없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식이 나왔는데 의미 잘 만들었어요. 자, 얘를 구하고 이런 식이 주어져 있고 구하라는 게 A의 4승 플러스 A의 5승이요. 이거의 모든 성분이야. 느낌을 가져봐. 뭐냐면 분명히 얘도 비슷하지? 식이 두 개씩 있고 나온 것도 2개씩이야.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겠네. 그지? 이거 이렇게 하면 다 스마일 웃고 있는 거 아니니? 얼마나 좋아. 스마일 웃고 있지. 어쨌든 2개씩이 짝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왼쪽 식은 고차식이고 오른쪽 식은 뭐야? 저차식이지? 그런 문제에서 그거보다 더 높은 고차식의 문제가 나왔어. 뻔한 스토리 아니니? 켈리 해밍턴의 특징이 뭐였어? A의 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1차가 나왔을 때 A의 뭐 100승을 구하라 이런 거였잖아.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느낌 자체는. 고차가 나오고 저차가 나왔는데 고차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줄이라는 얘기지. 끝. 그러면 줄이는데 효율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 식을 자세히 살펴보니 A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얘는 A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고 얘도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정도까지 해놔. 왜? 얘를 써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구하는 걸 줄이자고. 얘는 슥 보니까 슥 보니까 A 제곱으로 묶으니까 A 제곱 플러스 A 3승이 나오지. 왜 A 제곱으로 묶었어? 얘가 보이니까 눈에. 그지? 그러면 얘가 얘고 얘는 얘잖아. 그럼 얘 대신에 저 값을 대입하시면 이 값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앞으로 나오고 A 제곱에 A 플러스 2지. 이렇게 되지, 그치? 오마이갓! 또 있잖아! 수능 문제니까. 정말 유기적이지, 그치? 뻔한 스토리가 쭉쭉쭉 나오고 있지? 어렵지 않다니까. 또 나오고 있네? 또 있으니까 또 집어넣으니까 9에 A 플러스 2잖아. 끝났죠? 그럼 이놈의 합은 0이었고 얘는 1, 0, 0, 1이니까 합치면 합이 2가 되고, 그지? 9배 해주니까 18이 되겠지. 다시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 너네가 다 푼다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느끼면서 푸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고. 내 얘기는 그거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아까 첫 번째 얘기는 표에 대한 얘기했고 거듭 지급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미쳤었단 말 그지? 되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내가 행렬하면 떠오르는 게 거듭 제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역행렬, 그 다음에 뭐라 했지? 뭐라 했지 내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영인자, 그지?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지, 교환, 맞잖아. 그 4가지가 있는데 내가 3가지라고 생각했나 봐. 지금 이제 교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 일반적으로 2차 정사각 행렬에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거지. 그러니까 스페셜한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너네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쫙 생각을 해봐,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쫙, 그래, 이런 게 있었고, 뭐, 교과 과정에서 이런 거 배웠고, 문제 풀다가 하니까 이런 거 배웠고, 뭐, 있을 거야. 쭉 떠올라야 돼, 쭉 떠올라야 돼, 이제. 쭉 떠오르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들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A와 2로 이루어진 식은 뭐 저절로 교환이 되는 거지. B 대신에 얘는 2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지? B 대신에. 두 번째는, 뭐 이런 식이 나오면, 그지?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제곱이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되지, 그지? 이거 두 가지가 다 맞겠지. 필요 충분 조건이겠네, 그지? 얘이면 얘가 성립하고 교환이 성립하면 뭐 얘도 되니까, 그지? 그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지. 합차 공식도 마찬가지 되겠지, 그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얘도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네, 그지? 다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은 거의 다 성립하지.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되는 거지. 뭐 곱셈 공식이든 지수 법칙이든 내가 편하게 인수분해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너네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은 교환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의문. 그치? 근데 사실은 얘네 나온 것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책에 써져 있는 거를 믿어야지 써져 있지 않은 거를 니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 이 얘기가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구나.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스스로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그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지?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지? 너네가 잠깐 생각을 해봐. 그럼 삼승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볼까? 그지? 다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자, 이거니 얘는 맞겠지. 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분을 드리겠습니다. 노수연. 참 거짓. 참. 한 명 더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네. 홍수연. 참 거짓. 참. 와우! 힌트를 주고 있는데. 자, 심재성. 참 거짓. 와우! 힌트를 주고 있는데. 다시 한 명 더. 강종윤. 너도. 거짓. 그래. 김인성. 밑에 거 이제 거짓 나왔으니까 끝나야지. 이제 O 하다가 X 나왔으니까 참 거짓. 거짓 싹 부르는 거야 그냥. 정선오. 거짓. 참이 나올 때까지 또 해야지. 또 누가 아는 사람? 황지원. 안 왔나? 있지. 참, 나왔어. 다 됐어.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하나도, 그지? 조금만 바꿔내면은,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가, 뭐, 곱셈 공식이 성립해서 교환이 성립한 건 아니고, 얘네가 정확하게 성립한 이유는 너네가 알고 싶어. 근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 그지? 실제로는 교환 법칙 성립 안 해가지고, 이걸 계산한 게 이거인데, 얘랑 같다라고 하니까, 소거돼서 A, B는 B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곱셈 공식이 성립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뭐 하니까 전개를 했는데 소거하다 보니까 얘가 나온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 사실이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당연히. 왜? 너네가 집에 가서 천천히 얘를 전개를 해보세요, 실제로. 전개를 해봐서 소거 얘랑 같다라고 넣은 다음에 소거 했을 때 얘가 안 나오니까 안 틀린 거야. 그죠? 그걸 인지하셔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봅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크레이지 풀이가 뭐냐? 미친 풀이는 이런 생각을 해. 막 교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환 법칙 쓴다 해서 막 인수분해를 해. 편하게. 그리고 얘도 야
야, 인수분해 되니까 얘가 맞아. 얘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이 풀이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말도 안 되는 건데 맞아. 진짜로. 그게 문제야. 어우씨. 그러니까 어설프게 크레이지 풀이를 한 사람은 맞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릴 수가 있는 문제지. 그지? 또. 잘 생각을 해보자. 얘는 이 식을 가지고 얘를 유도해내라는 거겠지. 참고짓을 판단하니까. 그지? 내가 온리 알고 있는 건 이 식이야. 그리고 얘를 판단해내야 돼. 근데 얘는 차수가 더 높아졌네.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곱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 적절히. 그러면 여기 3승이 있으니까 쟤를 A로 곱해주고 묶어. 왜? 얘는 영행렬이니까 얘도 영행렬인지 판단하려면 영행렬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지. 이렇게 묶어놔 일단. 전개하니까 얘 나오고 얘 전개하니까 하나 모자르네. 하나 모자른 거 써놓자. 얘 맞춰주자. A 제곱 B가 있고 A B제곱이니까 얘는 2배의 A B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B 3승이 있지. 그지? 그럼 얘 또다시 뭘로? 뒤쪽에 뭐가 있어? B가 하나씩 있지? 묶어주니까 2배의 AB 플러스 B제곱 B 되면서 얘 영행렬, 얘 영행렬 해서 영행렬 되는 거지. 그지? 실제로 풀이는. 그지? 그러니까 주어진 걸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있었던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왔더라도. 됐습니까? 실제로 이런 생각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적인 풀이에서 수능적 풀이로 가려면 정확성을 알고서 가야지. 개념 같은 거를 그냥 뜬금없이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넘어갑니다. 그죠? 됐죠? 너네가 또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교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더라? 뭐 요거는 뭐 가장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지. 지수법칙에 대한 거 관련성. 뭐 이런 거. AB의 제곱이 A제곱 B제곱이면 그지? 교환 가능하니? 라는 물음이 있지. 얘는 거꾸로는 항상 되는데 얘가 이제 틀리겠지. 실제로. 그지? 얘가 틀린다는 걸 너네가 알고 있어. 이게 왜 틀리지 근데? 물어봐야지 또 이것도. 틀린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틀린지. 최원준. 틀린 이유. 알고 있잖아. 이세라. 어딨어? 맞지? 틀린 이유. 다 배웠어. 그지? 거기 때 다 배웠어. 다. 이유. 누군가 얘기했지. 김주영. 틀린 이유. 한 명 더 물어볼까? 이용하. 틀린 이유. 틀린 이유는 이거지 뭐. 반려가 있으니까. 맞지? 맞아. 그래 배웠을 거야. 그지? 반려가 있으니까 틀려. 그지? 근데 이제 너네들이 그 행렬에 대한 합답형 문제, 기역, 니은, 디귿이나 참거짓을 물어보는 데에서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게 이거지. 반려라는 놈. 그지? 반려라는 놈을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참거짓을 판단하려고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틀렸다 해서 이거 왜 틀렸지 하고 답안지를 봤더니 이런 반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찢어뜨리지. 그래서 다 찢어버리지.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반려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얘는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하다. 수능 출제도 또 나와 있고 실제로 반려를 들어보는 것도 출제 원리에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99% 참이라고 믿었던 거, 100% 참이라고 믿었던 거에 반려가 하나 나오면서 그냥 그건 거짓으로 돼버린다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반려는 되게 중요한 거야. 반려를 찾는 방법은 이거지. 앞쪽 식은 뭔데? 참인데 뒤쪽이 거짓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반려를 찾기는 너무 어려워. 그럼 반려를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다가 출판사에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어. 교학사, 지학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출판사들은 다 답안지를 만드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앞으로 반려를 최대한 안 들자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최대한 안 드는데 이 반려는 사실 숫자적인 반려잖아. 실제 구체적인 예로서 반려인데 우리가 앞으로 들 거는 그냥 논리적인 반려를 들 거야. 논리적인 반려는 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돼. 그냥 논리적으로 이런 게 있을 거야인데 내 마음은 있는 거야. 그걸 드는 게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러한 거를 확신을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내 마음속에 심어놓는 거야. 그럼 다른 애들이 우리는 참고지 문제를 딱 보고서 OX 하는데 친구가 이건 왜 그러는데 그러면 임마 그냥 그래 내 마음에는 확신이 있거든.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자 근데 이거에 대한 그럼 논리적인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하게 나름 몇 가지의 생각이 필요한데 이런 거부터 생각이 필요한 거지. 너네가
AB가 영행열일 때 네. A가 영행열 또는 B가 영행열이다. 그지? 라는 것은 역은 성립하자면 얘는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맞죠? 왜? 뭐가 있지? 이런 게 있지. 뭐 뻔히 다 아니까. A가 영행열이 아니고 B도 영행열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하고 B를 곱해서 0이 되는 놈이 있대. 맞지? 만들면 돼! 막 만들면 나와. 그지? 싹 적어놔. 그냥 뭐 1, 2. 왜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곱셈이 뭐지? 곱셈이 정의된 게 특이적으로 있기 때문이지. 행렬은 기억자로 곱셈이 정의되기 때문이지. 내가 그냥 대충 때려 넣으면 된다고. 2, 오, 마이너스 1 이렇게 때려 넣어서 0을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 여기는 뭐 4, 3 그럼 여기는 3,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냥 다 0, 0, 0, 0 돼버린다고 실제로. 안 되나?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되죠? 안 되나? 뭐 이상한데? 안 되나? 여기가 안 되잖아. 바보 같은. 여기 2, 4. 배수를 맞춰야 돼. 미안해. 야, 니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막 모르고서 3이 6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맞추면 되겠니? 맞죠?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 그지? 그럼 된다고. 그러니까 적절히 맞추면 어쨌든 둘 다 영행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행열이 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그럼 나는 이제 확신을 했어. 이거는 구체적인 발레인데 나는 이제 있다라는 걸 확신하면 돼. 그게 근거야. 그냥 있다라는 거. 있대. 그리고 이러한 놈들을 뭐라고 한대? 서로 영인자라고 한대. 그지? 이게 이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게 나쁜 새끼지. 왜냐면은 자기는 영행열이 아닌데 옆에 있는 놈하고 곱해갖고 영행열이 나오도록 만드는 놈이야. 영인자지. 그지? 영행열을 만들 수 있는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놈들이야. 그래서 서로 영인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또는 영인자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지 항상. 그지? 성은 영이요. 이름은 인자 누나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영인자가 더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그래서 A제곱이 영행열이면 A가 영행열이다도 거짓이라는 거 알고 있지. 뭐가 더 있어? 얘가 더 있다는 얘기야. A가 영행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행열이 되는 게. 됐죠? 그러면 갑니다 이제. 자, 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거지. A, B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A,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얘가 거짓인 논리적 근거를 그냥 적당하게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지. 사실 얘는 뭐가 추가되면 얘가 맞다? 이 조건에 뭐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게 참이 돼. 뭐가 플러스가 되면 참이 되니? 항상 물어봐야 돼. 그지? 홍수연. 이 사실에다가 뭐가 플러스 조건이 추가가 되면 얘가 맞게 되니? 홍수연. 어딨지? 자꾸 헷갈려. 미안해. 뭐가 추가가 되면 되잖아.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있어. 근질근질해. 막 말하고 싶어 지금. 이용하. 최원준. 심재성. 뭐가 추가가 되면 참이 되잖아. 여기 가운데 여기 뻔히 있으니까 양쪽 껍질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뭐가? A의 인버스하고 B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면 참이 되겠지. 그지? 맞잖아. 그러면 참이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일단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근거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두 번째, 여기 인버스 곱하면 되는 거 알겠죠? 양쪽에다가 이렇게 슉.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참이다라는 것까지 너는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됐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 제시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네. 만약에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라는 행렬이 영행렬이 아닌데 A제곱이 영행렬 되는 놈을 분명 찾을 수 있지. 그런 놈이 한 개겠니, 두 개겠니, 무수히 많니? 당연히 무수히 많지, 그지? 엄청나게 많지. 엄청나게 많아. 얘네들은 엄청나게 많아. 그지? 이런 놈들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얘가 그런 얘들 다 적어봤다? 그러한 얘가 무수히 많겠지. 그래서 다 줄 세웠더니 저기 달나라까지 다 줄이 세워져 있어. 무수히 많이 있어. 그러한 이런 걸 만족하는 A라는 행렬을 무수히 많이 일렬로 세워놨어. 쫙. 그리고 또한 그러한 A 중에서 이러한 A 중에서 어떤 놈을 뽑아와서 어떤 B라는 놈하고 곱했더니 영행렬이 되는 놈도 분명히 있겠지. 엄청나게 많은 데에서 하나를 뽑아갖고 이무의 B랑 곱해갖고 영행렬이 되는 게 있겠지. 물론 B도 뭐가 아니야? 영행렬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미 B랑
분명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이러한 놈이 존재한다면 좌변도 영향력이 되고 우변도 영향력이 되지. 됐어? 그런데 BA도 그러면 교환이 돼서 영향력이 되는 법이 있니? 없다는 얘기지. 다시. 너네가 이런 건 있어. AB가 단위 행렬이면 BA가 단위 행렬이라는 참이지. 그지? 왜냐면 얘는 되게 특수한 거거든. 너네가 역행렬이라는 걸 소단원으로 무려 뭐 몇 장에 걸쳐서 배우잖아. 그 이유는 소단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는 서로 역행렬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지? 서로 같게. 그런데 A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BA가 영행렬이라는 것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 왜 안 다뤄? 얘는 특이한 놈이 아니야. 서로 곱해서 영향이 되는 건 그냥 특수성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것 중에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틀리게 되지. 교환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특수한 놈은 아니란 얘기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틀려. 그렇게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제곱 B가 B의 A제곱이면 교환 가능하니.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고 알고 있어. 자, 그럼 만약에 이걸 또 물어봐야 되겠네. 왼쪽하고 느낌은 비슷하지. 느낌은 비슷해. 뭐 거듭제곱이 하나가 있으니까. 얘도 이게 존재한다라고 나오면 얘가 참이 될까를 생각을 해봐. 뭐 쓱 보면 알 거야. 왜냐하면 얘가 존재할 때 얘가 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미 모양에 밝혀져 있기 때문인데, 재성아, 얘는 되겠니? 이런 말이 있으면 얘는 참이 되겠니? 이제 여기다가 되겠니? 세라야, 되겠니? 세라, 어디 있어 세라? 자꾸 헷갈려. 되겠니? 이런 말이 있으면 얘는 참이 되겠니? 지원아, 되겠니? 어디 있지 지원아? 되겠니? 얘기를 안 해. 확률은 50%야. 인생 뭐 있어? 그냥 질르는 거야. 확 질러. 아, 맞아요. 왜 맞아? 아, 뭐 느낌 제 마음속엔 맞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조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마음을 심으면 되지. 얘는 아니야. 그래서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얘는 아니지. 이유는 배열을 해보면 나오지. 슉. 쟤랑 틀린 게 얘는 A, B, BA를 하는데 껍데기를 벗기려고 봤더니 얘는 앞쪽에 있는 뒤쪽에 있잖아. 동시에 인버스를 취한다고 해서 동시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게 추가가 돼도 얘는 거짓이야. 실제 기억니은디귿 중에 나온 적이 있어. 이런 놈을 물어봤을 때 이거가 나오고 이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나의 마음속에 근거를 제시한다면 똑같네. 얘가 반례가 되겠네. 논리적인 반례. 끝이지 이제 얘는. 왜? A가 영행렬은 아닌데 A제곱이 영행렬인 건 무수히 많지. 그렇다면은 얘 좌우변은 영행렬이 되잖아. 얘는 참이야. 그지? 그럼 그러한 무수히 많은, 달까지 가는 무수히 많은 중에 하나 뽑아서 그 다음엔 이무의 B지. 이무의 B, 이무의 B. 이무의 B랑 곱했을 때 서로 교환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 그게 논리적으로만 딱 밝힌다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반례를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논리적으로 내 생각엔 마저 틀려가 그냥 판단이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야지만 반례를 안 듣는 거고, 다음 주에는 기억니은디귿 참거짓을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걸 많이 할 거거든. 그럼 그런 것도 그냥 툭툭툭툭툭 OX가 그냥 툭툭툭 나올 거야 이제. 다음 주까지 들으면 이제 요번 주는 교과서적인 정도에서만 끝날 거고. 됐죠? 의미. 6번. 의미 길어집니다. 그죠? 이런 거지. PA 플러스 QB는 RE 형태가 있으면은 얘는 역은 성립하지 않지. 말이 안 되지. 교환이 성립한다고 이러한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 얘는 일반적으로 참이 돼. 물론 여기들이 0이 아닌 값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정도. 뭐 2A 마이너스 3배의 B가 2배의 2 이런 문장들 많이 볼 거란 말이야. 잘 봐라.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단다 얘들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 뭐 저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있잖아.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안다고. 그게 문제야. 이러한 문장이 나오고 얘 교환 가능하니라고 하면은 맞아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문장이 나오고 이걸 안 물어봐도 그냥 나는 저절로 띵 쓰는 거야. 그 문제에서. 왜?
이러한 문장이 나왔는데 얘가 만족한다는 걸 내 스스로 알면 그 문제에서는 내 마음대로 교환 법칙 다 되는 거잖아. 뭐 지수 법칙 등등등등 싹 다 쓸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거는 증명 어떻게 하니? 얘는 무조건 뭐야? 대입에 의해서지. 무조건 A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이지. 2분의 1에 3B 플러스 2배의 단위 행렬 해갖고 앞쪽으로 대입하고 뒤쪽으로 대입했을 때 서로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 당연히 얘는 B를 뒤쪽에다 곱하나 앞쪽에다 곱하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 A-B의 3승 플러스 2배의 B제곱 마이너스 5배의 B의 인버스는 0행렬이면 얘도 맞는 거지. 무조건. 그 근거 제시는 무조건 A는 하고 정리해버렸을 때 B제곱 마이너스 2B의 3승이지 여기. 3승 마이너스 2B의 제곱 플러스 5의 B의 인버스인데 얘를 앞쪽에다 대입하나 뒤쪽에다 대입하나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다가 B를 앞에다가 쓰나 뒤쪽에다 쓰나 결과는 같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즉 대입법에 의해서 이러한 문장 자체가 나왔을 때 그냥 너네가 보는 순간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와야 돼. 됐죠? 툭 튀어나왔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지. 그지? 뭐냐면 요번에 그 너네가 수능반 입학하려고 시험 봤는데 물론 여기 뭐 100점 맞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닌 사람인데 거기서 합답형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었어. 그 중에 니은에 해당하는 게 요 트렌드인데 되게 잘 나오는 거지. 요즘에 잘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뭐 AB 마이너스 뭐 B 플러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은 0열 뭐 이런 거. 그럼 얘도 보는 순간 너네가 조금 얘는 좀 시간이 걸려. 왜냐면 증명하는 방법이 저기 있는 6번하고는 다른 6번하고 저거 7번이었네. 그럼 얘 8번이네. 6번, 7번 시각으로는 조금 다르거든. 쟤는 대입만 해도 교환이 되는 걸 아는데 얘는 대입만 한다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B는 또는 A는 하고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거지. A-B로 묶었을 때 2에 미안해. B 그 다음에 A-2로 묶고 얘 넘기고 마이너스 2배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얘는 A-2에 B에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배 단위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참고적으로 아까 전에 AB가 단위 행렬이면 당연히 BA도 단위 행렬이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럼 참고적으로 AB가 실수배의 단위 행렬이면 당연히 BA도 실수배 단위 행렬로 같을 수밖에 없지. 그것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지? 그냥 당연한 저절로인 거지. K분의 1이 어차피 1로 넘어가니까,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어떤 놈과 어떤 놈을 곱해서 실수배 단위 행렬이 됐으니까 얘는 교환 가능해요. 왜? 서로 역행렬 관계가 꼭 만족이 될 수 있을 거거든. 마이너스 2만 어떻게든 양쪽으로 분배해주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위식과 아래식이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지? 그럼 위식을 전개해보면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고 밑에 식은 BA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2로서 같으니까 서로 다 지워지고 교환이 나오겠지. 그지? 됐죠? 뭐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 테니까 이것도. 그래서 요번에 수능반에 니은에 나왔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A-B,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이면 뭐 교환 가능하니 물어봤을 때 이거 맞는 거지. 그지? 왜냐면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가 단위 행렬인데 둘이 같으니까 둘이. 꼭 전개는 해봐야 돼 너네가.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그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없어지고 그지? 그 다음에 AB 마이너스 BA고 여기는 마이너스 AB BA니까 양쪽 넘기면 2배 AB는 2배 BA라 해서 AB는 BA 나오겠지. 그지? 꼭 인지하시고 이런 것도 써 먹어야 됩니다. 그죠? 자, 2차 정사각형렬 이런 게 나와 있대. 자, 이렇게 나니까 구하라는 게 이거네. 자, 일단 우리가 이게 뭐 평가원이나 수능에 나왔다면 유기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식을 주어지고 이 A에 대한 값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뭐 얘에 대한 이 A를 곱해갖고 얘 하나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럼 미쳤다고 두 개래? 그럼 변태가 되는 거지. 하나만 냈겠지, 그지? 다시 얘기해서
일단 두 개를 냈다는 거는 물론 얘는 평가에 있는 그쪽 기출은 아니고 사관학교 기출인데 조금 유기성이 떨어지겠지. 어쨌든 두 개를 더하라고 했다는 거는 두 개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일단은 그걸 인지하시는 거지. 막 푸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수능에 갈수록 그게 더 높아지는 거고, 최악의 경우 안 된다면 하나씩 따로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염두에 두고 푸셔야 되는 거야 항상. 그지? 그냥 되는 대로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어쨌든 두 개를 동시에 풀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씩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맞니 재성아? 그지? 더우니까 막 그지? 조금 막 여기 히터가 빵빵하니까. 근데 해필이면 이쪽에 있어. 막 나는 여기 타들어가 지금.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너무 뜨거워서. 자, 아무튼 얘는 잘 보시면 느낌이 확 오는 게, 얘는 마이너스 2에 2에 11에 1. 왜 뺐는지 알겠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0a에 2에 마이너스 3. 대충 느낌이 오네. 오케이. 얘를 잘 보니까 얘는 여기 있어. 얘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얘 하나는 구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얘는 보니까 여기에 a가 곱해진 거니까 양쪽에 a를 곱하면 a 제곱이 되지. 그지? 이 식은 왜 나왔나? 심심풀이 나왔나? 그건 아니란 얘기지. 분명히 이 2차식을 생각을 해서 얘를 풀으란 얘기야. 오케이. 끝났네. 그럼 뭐야?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배 2에다가 이런 문제가 주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실제로. 이걸 곱하시란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분배해보니까 a 제곱에 2 마이너스 3인데 a 2, 3이 얘니까 결국 얘는 a에 11에 1 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5에 a에 2에 마이너스 3인데, 그럼 얘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싶지만 어디 갔니? 요게 두 놈이 살아있잖아. 내가 두 개를 동시에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유기적으로 각각 구해도 상관없지만 쉽지만 일단 남겨놔. 그지? 남겨놓고 다시 6배 해주니까 12, 18. 물론 각각 구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너네는 문제가 나보다 더 잘 푼데 중요한 거는 수능장 가서 어려운 문제를 좀 풀으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유기적인 관계를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그럼 다 됐네. 12에 18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에 11에 1이고 플러스 5배 a에 2에 마이너스 3이고, 이제 양쪽에 뭐 곱하면 될 줄 알겠지. 그치? 동시에 마이너스 2배씩 해주면 되나? 2배씩 해주면 나오겠지. 그치? 양변 2배 실수배 해주면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일단 의도는 동시에 구하라는 거였구나를 아는 거지.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됐죠? a 플러스 15b의 b는 나왔지? 우리는 이거는 그냥 자동이야. 오토매틱이지. 이게 안 써져 있는 사람은 그지? 아직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야, 얘가 교환이 가능해서 3배의 AB가 단위행렬이다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5배의 A에 마이너스 A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나와 있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해먹어야 되는데 잘 봐야 되지. 여기 보니까 여기 얘 비슷한 게 있지. 그지? 분명히 너네가 알아챘을 거야. A로 묶으면 5배의 2랑 마이너스 A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얘를 1로 넘기면 나오지. 그지? 얘 대신에 들어갈 건 뭐야? 15의 B, 15의 B, 15의 AB. 3배의 AB가 단위니까 몇 배? 5배니까 5배의 단위형. 되죠? 11번은 역행렬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나왔던, 10번은 수능 기출 문제고 11번은 최근에 나왔던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뽑아놓은 이유가 역행렬 중에서 또다시 말하는, 사실 10번 문제는 껍데기만 행렬이지 실제로는 10나문제지. 말 그대로 함수 문제지. 그죠? 당연히 교수 중에서 기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가시겠지. 해석하기나 함수 좀 넣어줘. 함수를 한 번이라도 그리는 문제를 또 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지. 다시 해서 내가 30번까지 쭉 풀었는데 내가 그래프를 한 번도 X축, Y축을 안 그렸어. 수능장에서. 그럼 뭔가 찜찜한 거야.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수능은 일방적인 풀이 방법은 없어. 내가 함수적으로 냈는데 어떤 학생은 대수적인 그냥 계산으로 풀어서 끝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의도 자체는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지. 내려고 한다는 얘기야. 한 문제 이상씩은. 물론 이과는 뭐 무지하게 나오지. 그래프 문제는. 그죠? 자, 어쨌든 문제를 봅니다. X제곱. 문제가 좋습니다. 수능 문제니까. 4. 그 다음, 그럼 그려야지, 이제. 그래. 야. 이게 수능 문제 나왔으니까 실제로. 그래프 그리라고 했구나. 교수가 한 문제 냈구나. 꼭 그리라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선분 AB라고 했는데 A점, B점이 여기 있네. 그지? 선분까지 그릴게 바로. 여기 1이고, 여기 A점이고 B점이네.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 다들 그냥 직감으로 알지만 왜? 객관식을 보면 파이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원 2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겠지만 마지막 물어보는 게 XY이기 때문에 이 XY는 일단 얘를 만족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체의 길이는 일단 원 위에 있다라는 거. 그 중에 일부분이겠지 일단. 일단 파악은 그렇게 하셔야 돼. 빨간색을 봐야지 녹색에 현혹되면 큰일 나는 거지. 얘는 중간 단계니까. 그냥 나와보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1,a에 대해서 행렬 ax-y는 역행렬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다가 되고 그럼 얘는 y는 ax가 아니다가 되고 그지? 당연히 등호가 아닌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y는 ax의 여사건을 생각하는 거지. 그지? 여집합. 당연히 얘를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집합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아닌 거니까. 그럼 얘는 직선이라는 거고 함수적으로 봤을 때 1,a를 지나는 직선이야. 랑 얘하고의 뭐 교점을 말하는 거지. 끝났죠. 뭐 1, 여기 a를 놨다고 했을 때 그리셨을 때 만나는 교점을 말하는 거지. 그치? 얘가 여기까지 움직일 테니까 여기까지 교점이고 마지막 여기까지. 그래서 쫙 여기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지. 그치?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지. 그림을 여기다가 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만 봐. 어우, 난 여기만 봐. 그지? 근데 직선은 뚫고 뒤쪽에도 있는 거죠. 그지? 뚫고 뒤쪽에도 있으니까. 뚫고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도 되는 거지. 그치? 됐죠? 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 여집합이니까 이제 남은 부분 여기를 구하면 되겠죠. 길이를. 얘가 특수각 60도고 30도니까 여기 60도, 여기 60도인 길이를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 구했겠지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얘는 조금 몇 년 된 수능 문제이고 얘는 최근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겠지. 교육청인가 아마 나왔나? 확실히 모르겠다, 선생님이. 수능 문제 어떤 교수가 낸 거겠지, 이거는. 그지? 뭐. 근데 그 어떤 학교 현직 교사가 이 문제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생각에. 이 문제 너무 멋있게 만든 것 같아. 감동받고 막 울어. 크랑크랑 하고 있고 애들한테 이거 멋있지 않니? 막 한창 강의를 했었어, 학교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지. 저 교육청 모의고사 좀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부품 가슴 많고 나는 꼭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꼭 만든 게 11번 문제야. 오케이? 내 생각이란 얘기야.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실제로 뭔가 모태가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기출들을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역사적 과정을 쭉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죠, 느낌 자체가. 왜? 일단 원 그리는 것도 똑같아. 원도 똑같아. 그지? 이렇게. 자, 그려놓고 행렬. 자, 구하라는 게 또 뭐 어쨌든 만나는 어쩌고저쩌고 점 P, X, Y 위에는 뭐 이런 것들. 그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갖는다라고 했는데 갖지 않는다로 바꿨네. 비스무리하게. 물론 대수적으로 이 점 구해서 대입해서 찾을 수 있지만 얘는 함수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풀었어. 휴 하고 풀었어. 그지? 그럼 요놈 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맞는가? 이렇게 쓰면 조건제시법으로 굳이 쓴다면 노수연 조건제시법 쓰면 저 집합을 이렇게 쓰면 되나? 안 되지. 오이씨, 당연히 안 해. 그지? 안 되죠. 실제로 물어보는 건 얘는 XY니까 여기가 X가 아니라 XY가 되는 거죠. 실제로. 결론은 그래프로서 접근을 하시는 거지. 물론 대수적으로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되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네. X는 1. 얘랑 비슷하네. 그림 자체가. 만나는 점. 여기가 P점. X는 마이너스 2. 만나는 점. P점. 그래서 5점하고 연결한 양의 각. 양의 각. 한 바퀴 슉 돌았어. 그지? 예, 하시면 됩니다. 특수각이니까. 그래서 답은 5번, 3파이 이렇게 됩니다. 12번 문제는 다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내 양수라는 게 있네.
4개의 양수래. 그리고 마지막 물어보는 게 최대값이야. 그지? 그래? 그럼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시는 거지, 일단은. 그러니까 문제를 딱 던져줘. 그러니까 이 강아지한테 먹이를 확 던져주면 막 와서 물잖아, 먹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던져주면 그를 일단 막 쓰고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먼저 10초든 20초든 분석하고 들어가면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1학기 과정에 그런 것만 너희들이 고치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야 어떤 문제를 접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 달라질 거야. 어쨌든 쭉 한번 읽어보니까 네 양수가 나왔고 그렇게 나왔대. 그리고 가에서 A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이거지, 일단은. 맞지? 그럼 나에서 A의 3승이 12의 A인데 아까 얘기한 부분이 확 왔지? 역행렬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식이 제일 중요해. 두 번째 거듭 제곱이 나왔어요. 역행렬 존재하지 않는 놈은 켈리 해밀턴이 편해진다. 그지? 왜 편해져? AD-BC가 0이니까. 그지? 이걸로 되겠지. 그지? 그러면 A제곱은 A 플러스 D의 A가 되겠고 양변에 A를 한 번 더 곱하면 A 3승은 A 플러스 D의 A제곱에 또 넣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A 3승은 1차로 바뀌겠지. A 플러스 D의 제곱의 A로 바뀌고 얘가 12A 여기까지 오겠지. 그치? 여기서 참고사항이 AC 행렬과 A, B 행렬이 같다면 그지? B하고 C 행렬은 같니라고 물어봤어.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거짓이 되지. 그 이유는 그게 바로 뭐 0인자도 되는 거지. 넘겨서 묶으면 C-B가 영행렬인데 그지? 그런 거하고 상관 있는 거지. 꼭 얘가 영행렬이 아니고 얘가 영행렬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0인자.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또 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A의 인버스가 존재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그런데 만약에 저기처럼 이거잖아. 여기는 그게 아니라 실수배잖아. K배 실수배의 A 행렬과 L배의 A 행렬이 같다 하면 K하고 L은 같니라고 물어봤어. 맞을까 얘는? 일단 또 물어봐야지. 누구냐? 강종윤 어딨지? 자꾸 헷갈려. 맞나? 뭐 때문에 틀리지? 그치. 뭐 단서 조건이 있으면 되겠네. 그래 A가 영행렬 때가 안 되니까 A가 영행렬이 아니라면 맞겠지. 그치? 됐지?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추가적으로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이거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얘 A라는 것은 영행렬이 안 되지. 왜? 다 양수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A는 영행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수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D는 2루트 3이에요.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양수니까. 끝났네. 끝났나? 아니지. 구하라는 게 뭔데? 구하라는 걸 정리도 안 해놓고 막 가네 그냥. 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정보 쟤, 두 번째 정보는 얘. 쟤는 AD는 BC니까 BC 대신에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구할 건 AD의 전체 제곱의 최대값이고 우리는 미친 듯이 산술 기하 평균을 쓰시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지. 답은 9가 되겠죠. 임의 실수 K, 그지? 임의 실수 K에 대해서 이거 답 한번 물어보고 시작할까? 야, 이거 한번 답을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최원준, 이거 답 뭐 나왔어? 4번. 한 명만 더 물을게. 이세라. 몇 번? 4번. 안타까웠습니다. 얘도 기출이야. 그지? 4점짜리 기출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오늘 유독 10가나 통합을 많이 뽑아놨지. 오늘 그냥 10가나 통합을 그치? 첫날이고 하고 하니까 많이 뽑아놓은 거야. 일부러. 10가나에 나왔던 거랑. 잘 보시면은 바로 그냥 문제는 쉬워. 역행렬이 존재한다니까 바로 곱하면 4K제곱 나오지. 그지? AD. 플러스 2배의 A-1의 K. 이렇게 돼 있지. 마이너스.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자, 임의의 실수 K이기 때문에 K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4-B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플러스 2배의 A-1의 K.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그지 일단 보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x에 대한 방정식이야.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대. 이걸 뭐라 하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지, 그지? x에 대한 방정식. 그랬을 때 너네가 미친 듯이 판별식을 쓰신다면 정말 미친 거지. 분명히 제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최고창이 뭐가? 미지수가 있다면 나누셔라.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로 나누시라는 걸 분명히 배웠죠. 까먹은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도 K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 수 있고 최고창 앞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B는 4일 때부터 보는 거지. 첫 번째,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날아가니까 2차식이 아니야, K에 대한, 그지? 그 다음에 A도 날리자. 얘도 K에 대한 1차식도 날리자. 그럼 A는 1이네? 그 다음에 B 대신에 여기가 4가 들어가면 4는 0이 아니게 되지, 그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순서상이 나오니 단서 조건이 또 있어. A가 B보다 작니라고 물어봤어, 그지? 맞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추가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바뀌겠죠. 너네가 원하는 거에서. 그지? 이게 추가가 하나 더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너네가 원하는 풀이겠지. 이게 이제 그 다음 4가 아닐 때가 판별식을 써보시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4-b가 0보다 작다가 돼야 돼. 왜냐? 함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은 x축에 닿지 않는다는 말이지. 함수적으로 봤을 때. 얘 y는 하고 봤을 때. x축에 안 닿는 것은 얘가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어쨌든 근이 없는 거고 그래서 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 정리하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맞나 b제곱 맞지? b제곱은 2 이렇게 되나? 4 여기까지 나오겠지. 그치? 내가 계속 얘기하죠. 얘를 대수적으로 풀까 함수적으로 풀까? 계산을 정말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서 해봐야 될까?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 계속 얘기했지. 교수님들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한다고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그래프로 일단 빠져서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순서상은 격자점이라고 하니까 모는 종이가 필요하긴 해. 그래서 모는 종이 몇 개 그려봅시다. 일단 뭐 비스무리하게 그려봅니다. 그려봐야지 뭐 어떻게 해. 몇 개만 슉슉 이렇게 여기 이 정도? 왜냐면 여기를 원점 0으로 봤으니까 얘는 1,2 여기를 중심으로 하네. 그지? 반지름이 2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그래프 못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제한 조건이 뭐야?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지? Y는 X 그래프를 그리면 되네. 여기부터 이렇게 크다니까 이 위쪽이지. 그지? 그래서 격자점을 쳐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걸 보이겠지. 그지?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때 가보면 알겠죠? 실제로 거짓인지 아닌지. 오마이! 나왔네. 그지? 2 플러스 B가 A가 단위행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얘랑 같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교환이 성립한다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지. 또다시 이렇게 요거 하나 끌어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A 플러스 B가 영행렬이 되겠지. 중요한 건 내가 문제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객관식까지 보랬지. 그런데 객관식에는 단위행렬하고 A밖에 안 남아있지. 누가 죽었어? B가 죽었지. 그지? 그럼 여기서 뭐야? B die. B는 죽여야 되겠지. B를 죽이는 방법은 대입이지. 그지? 죽이는 걸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거는 대입밖에 없는 거지. 식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B의 제곱도 일단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시면 A의 40승으로 바뀌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B가 살아있으니까 얘도 죽여야지. A에 대한 식을 끌어내려면 B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하니까 A 마이너스 A 제곱은 단위 행렬이 되고, 이걸 정리하시면 A의 6승이 또다시 뭐가 돼? 단위 행렬. A의 3승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알게 되겠지. 6, 6, 36. 나머지는 4. A의 4승.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답은 3번. 자, 봅시다. 얘도 4점짜리인데 이러한 조건이 나왔네. 아이고, 뭐 얘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A, B는 B는 뭐 되는 거고, 그지?
자, 구하라는 게 어쨌든 얘랑 비슷하게 뭘 구하라고 했는데 객관식을 보아하니 또다시 A만 남아있으니까 B를 죽이라고 했어. 그지? 맞죠? 근데 자, 봅시다. 이제 이 두 개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니? 유기성이 강하다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식으로 봤을 때 두 개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각각 구하는 방법을 취할 건데 지수법칙이 지수법칙? 교환이 성립하니까 지수법칙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조금 편안하게 A제곱, B제곱을 쓸 수 있지. 내가 괜히 A제곱, B제곱 쓴 거야? 아니,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쉽게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로 바뀌겠지. 근데 좀 느낌이 안 좋지. 왜 느낌이 안 좋냐면 분명히 객관식에선 A만 남기라고 했는데 내가 해 나가는 방향은 편안하게 하려고 봤더니 B 쪽으로만 남지. 그럼 뭐하니? 다 봐봐. 이쪽은 평가한 쪽 문제인데 A를 구하라고 객관식에 나왔는데 자꾸 구해봤자 A 쪽으로 잘 가고 있지. 유기성이 강하니까 얘는 지랄같이 돌리고 있는 거지. 뭐하라고? 니들 계산하라고. 한번 꽈는 거야. 계산 좀 해 니들. 그거야.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2배의 B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B의 인버스를 구하는 거는 그지? 이 식과 이 식을 적절히 봤을 때 뭐 B에 대한 2차식을 적절히 만들면 되는 거지. 아,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빼먹은 게 뭐야? 케일리 해밀턴의 내가 주요한 것들 쭉 써줬지. 그 식에 응용되는 거. 그 중에서 뭐야? 또 한 가지가 뭐야? 역행렬을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왜? A제곱 마이너스 그거를 살짝 빼먹었네. 정신을 놨었나 봐. 무조건 이렇게 나오니까 그지? 누가 얘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얘는 A로 묶여서 뭐 A 마이너스 그지? P의 A 형태가 넘겨서 K의 단위행렬 형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무조건 얘 역행렬에 대한 걸 나타낼 수 있지. 케일리 해밀턴 공식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지. 결국은 B의 인버스가 있으니까 얘도 B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수 있다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 점만 인지한다면 빨리 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는. 그럼 B 대신에 대입해야지 뭐. A 대신에 대입해야지 B를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2-B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지? 정리하셔야 되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로 묶으니까 B 마이너스 2배의 2는 마이너스 2배의 2지 그지? 다 됐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하다 끝내야지 그지? B의 인버스는 얘 마이너스 2를 1로 갖고 와야 되겠지. B의 인버스는 얘 마이너스 1로 갖고 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B 마이너스 2배 2지. 왜? 곱해서 역행렬 관계가 서로 곱해서 단위행렬이 나오면 서로 역행렬 관계니까. 그럼 얘는 없어지고 나오는 게 마이너스 B 플러스 2배 2고 이제 나온 거 남는 건 얘 써보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B제곱. 아니 나는 왜 자꾸 B로 나오는 거야? 계산하라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은 어떻게? 여기 B제곱 대신에 2배의 B 마이너스 2배 2 해서 얘 1차로 낮추고 마지막 B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얘랑 문제는 유사한데 한 사이클 돌린 거라는 걸 너네가 인지하신다면 조금 사고력이 높아진 거야. 아, 원래 이런 문제 스타일은 객관식으로 나와 있을 때 A만 남았다면 B가 쉽게 죽는 상황인데 얘는 B가 안 죽는 상황이니까 계산 좀 더 하시라는 느낌이구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죠? 됐죠? 라스트 문제 16번 같이 봅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 새롭게 정의되는 문제지. 새롭게 정의되는 문제야. 속도거리처럼 뭐 이렇게 정의가 된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보면 돼. 아, 거기 보니까 연비라는 게 있잖아. 연비라는 게 1리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야. 그럼 내가 설정해. 만약에 연비가 10km/L라면 그지? 1리터에 10km를 갈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생각하는 거 첫 번째로. 내가 만약 현재 3리터가 있다면 몇 킬로 갈 수 있지? 몇 킬로? 30킬로 맞지? 어떻게 한 거야? 연비랑 그 리터를 곱한 거지. 3리터랑 10km/L랑 곱하니까 요게 지워지면서 30km가 되는 거지. 그치?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싶은 거리를 알고 싶으면 리터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고. 됐죠? 간단하게 써보는 거야. 이런 문제 나왔으면 한 20초도 안 걸릴 거야. 반대로 내가 20km를 가려면 몇 리터의 기름이 필요하니?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20km를 10km/L로 나눠서 얘가 역수가 되면서 2리터지. 아, 필요한 건. 그럼 내가 구하는 게 몇 리터이니? 라고 하면은 거리를 연비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지, 문제는.
자, 이제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이제 다 됐네. 다 됐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슉 이렇게 됐네. 여기 C가 있고 여기 A가 있는데 이렇게 했대. 여기부터 여기가 신인데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고 아니잖아. B1이고 그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40리터가 소모가 됐대. 왜? 가득 채웠는데 40리터를 다시 채워놨으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이거네. 40리터라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40리터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끝났잖아. 뭐 A1을 나눠야 돼. 뭘로? 연비로. 근데 거기 보니까 시내의 연비는 X라고 나왔지. 맞아. 문제를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시외의 연비는 Y지. 합쳤더니 얘는 40리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여기 B2A1 마찬가지지. 자꾸 미쳤나봐. B2, A2 A2는 시내인데 X겠고 여긴 시외니까 Y로 나눴는데 얘는 요번에 문제 읽어보니까 50리터가 들어갔대. 그치? 그럼 이거는 행렬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너네가 이미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40, 50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A는 찾았다. 객관식은 객관식처럼 풀으랬지. 다 지워.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2번이지. 아닌가? 맞죠? 1번 아니면 2번이지. 그럼 다 지우고 1번과 2번만 봐. 그리고 이제 내가 X를 구해야 되는데 오른쪽 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는 거는 정말 무식한 사람. 그지? X를 구해야 되는데 분자 분모가 뒤집혀져 있지. 끝났네. 왜? 끝났지. 왜? 나는 어차피 얘 뭘 곱할 거니 양쪽에? 인버스를 곱할 거지. 눈치가 있는 사람은 벌써 끝났는데. 왜냐면 그냥 바로 해볼게.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너네는 이게 되는 거지. 얘의 인버스를 양쪽에 곱한다면 A1 B2 마이너스 A2 B1 분의 삐리리의 40, 50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X분의 1인데 X분의 1에서 얘는 어디에 있니? 분모에 있잖아. 맞니? 맞니? 근데 X는 역수치해지니까 얘가 어디 있어야 돼? 분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이걸 쓰는 순간 1번이에요가 한 10초 정도에 흘러나와야 돼. 사실은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고 언제 하니? 그지? 항상 객관식은 객관식처럼 푸시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죠?